한반도에는 중국의 영향 이전부터 독자적인 문화가 태동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한국 고유의 기술력과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평양 일대의 초기 국가들은 자생적인 발전을 이루며 한민족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는 이후 중국과의 갈등에서도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08년 한나라가 낙랑군을 설치하며 한반도의 첫 공식적 지배를 시도했습니다. 철제 무기를 앞세운 한나라 군대는 고조선을 정복했으나 이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외세 침략이었습니다. 낙랑군 유적에서 발견되는 중국식 건축 잔해는 초기 식민 지배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독립적 성장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5세기 광개토대왕 시기 고구려는 중국의 침략을 결정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광개토대왕 릉비에 기록된 승리는 중갑을 입은 고구려 기마병이 수나라 대군을 상대로 거둔 방어적 승리를 보여줍니다. 이 전투는 중국의 침략 야욕에 맞선 한국의 첫 대규모 군사적 성공이자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98년부터 668년까지 수화당은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대군을 파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특히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은 120만 수나라 군대를 유인해 수몰시키는 전략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시성의 88일 농성은 중국 제국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항 정신이 꺾이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698년 고구려 유민들은 발해를 건국하며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상경성의 웅장한 궁전과 당나라와의 대등한 외교 문서는 발해가 명목상의 종속관계를 거부했음을 보여줍니다. 발해는 해동성국으로 불리며 한국계 국가의 지속적 독립성을 입증했고, 중국의 정치적 흡수 시도에도 불구하고 200년 이상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은 고려를 정복하며 원간섭기를 열었습니다. 개경에는 몽골식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등장했지만 삼별초의 항쟁은 한국의 독립의지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강화도 천도와 산성 항전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려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 대륙 세력의 새로운 형태의 지배 시도를 경험한 시기로 기록됩니다. 조선 초기, 명나라는 4대 명분 아래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습니다. 그런 홍해대왕의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은 명목상의 종속관계와 실질적 자주성이 병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 명외교 문서에는 형식적인 복속 의사가 기록되었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서는 조선의 자주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영향력을 극복한 한국 지도층의 정치적 수완을 입증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파견했지만 이는 순수한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명군 주둔지에서는 한반도 영토 할양을 요구하는 비밀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과 조선 수군의 활약이 없었다면 명의 구원은 새로운 식민 지배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이 침략자로서가 아닌 방조자로 위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636년 병자호란에서 청나라는 남한산성을 포위하며 조선의 완전한 복속을 요구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적 항복의식은 한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는 명목상으로 남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최후기 군사적 압박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국가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세기 조선은 서구 열강과 청의 각축 속에서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개항장에서 청군과 조선 관군의 대립은 역사적 침략의 연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1897년 대한제국 선포는 한국이 중국의 종속관계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2000년에 걸친 중국의 침략 야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문화적, 정치적 자주성을 지켜낸 유일한 중국 인접 국가로 남았습니다.